안녕하세요.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복지 뉴스 채널1입니다. 여러분,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의 상반기 정기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에는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분들이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어떤 내용인지 복지 뉴스 채널1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 정액에 따라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연 2회에 실시하고 있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정기 확인조사의 시기는 상반기가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상반기 확인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5월 25일부터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자 소득의 증가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의 이자 소득이 예년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자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르신들께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 소득은 월 4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 소득이 발생한 달에 속한 해의 다음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6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월이자 소득 30만원에서 기본 공제 4만원을 차감한 26만원이 202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이 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가입 전에 이자 소득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아무래도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하셔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대도시의 시가 6억원 공시가 4억원 아파트의 소득인 정액을 구해보면 공시가 4억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면 2억 6,500만원이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83만 3천원입니다. 하지만 만일 6억원 집을 팔고 중소도시의 시가 3억원 전세로 이사하고 남는 돈 3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소득인 정액은 전세보증금 3억원에서 5% 기본공제를 하면 2억 8,500만원이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의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을 공제하면 2억원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3억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면 금융재산은 2억 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은 4억 8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인 정액은 160만원입니다. 이처럼 대도시에 6억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보다 집을 팔고 중소도시의 전세로 옮기고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의 소득인 정액이 오히려 76만 7천원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중소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전세로 옮긴 후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기초연금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5월 25일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족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이 감액 혹은 중단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의 공무원 임용, 과학기술 분야 직업훈련 교육 수료, 군복무, 장기병가 등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유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망한 경우이고요. 네 번째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입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 가격은 시가의 560%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재산의 상승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기본공제가 차등 적용되는데 이를 고려해야 소득인정액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계약 등으로 인해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초연금 탈락 이유를 모르는 경우,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예시이죠.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의 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비 후 내년 1월에 반드시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이 중단된 분들은 그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비한 다음 내년 1월에 반드시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용한 복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